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습 과정입니다. 한국 재벌 세습의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으로의 세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습 과정은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삼성그룹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성그룹은 1938년에 이병철 초대회장이 대구의 삼성물산의 전신인 삼성상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삼성상회는 기본적으로 무역회사였습니다. 즉 국내 과일이라든지 건어물을 만주, 베이징 등지에 수출을 주로 하였습니다. 1950년대 초에 이르러서 삼성그룹은 제조업에 진출함으로써 근대 기업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때 설립한 회사가 제일제당, 제일모직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국내 상업은행 5개 중에서 3개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을 일본의 재벌 자이버스와 같은 기업 집단으로 만드는 것을 기획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1961년에 삼성의 세계은행을 포함한 모든 상업은행들이 국유화가 되면서 이병철 회장의 이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중화업공업 육성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이 중화업공업 육성 정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중화업공업 산업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재계 1위가 현대그룹이 되는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3년쯤에 이르러서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반도체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회를 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사망하고 2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승계를 함으로써 삼성그룹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다른 자녀들에게 삼성 계열사들이 분리가 되어서 이전되는 계열 분리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1년에 신세계와 한솔, 1993년에 제일제당 현 CJ와 1995년에 제일합성 현 세한그룹, 1999년에 중앙일보와 보강이 계열 분리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의 세습은 삼성문화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삼성문화재단이라는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다시 이 주식을 사들이는 형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호탈하면서 세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은 약 5억의 증여세와 187억의 상속세만을 납부했으며 이를 통해 87년 당시 약 11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듬해인 1988년에 제2창업을 선언하고 1993년에 유명한 신경영을 선언하게 됩니다.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사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삼성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앞세워서 보험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각 사업 분야에서 삼성이 1위 사업자가 되는 확고한 한국 재계 1위의 재벌 그룹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합니다. 1999년 후반 이후에 ICT 붐 때문에 삼성이 그동안 투자했던 반도체와 휴대전화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삼성전자가 국내 1위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런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또한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1999년에 삼성자동차가 파산을 하게 되고 이후에 삼성자동차는 르노그룹에 매각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삼성그룹의 3대 세습, 즉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으로부터의 세습은 1994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2단계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1단계에 해당하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 승계 과정은 크게 이야기하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즉, 종잣돈을 가지고 종자기업을 통제하게 되고 이 종자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출자 구조를 바꿔서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994년에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에게 약 64억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일부 납부한 이재용은 그 당시 비상장 계열사들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고 상장한 다음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장 차익을 챙기는 형식으로 한 800억 정도로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1996년 10월에서 12월경에 이루어졌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즉 CB의 제3자 배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이때 주당 7,700원의 현저하게 낮은 전환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당시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주들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정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즉 실권이 이루어지고 이 실권된 주식들을 제3자 이재용과 이재용의 자매들에게 배정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삼성 에버랜드 제3자 배정으로 인해서 이재용은 약 48억 3천만 원의 자금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 당시 이재용의 3남매도 이재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주식을 취득해서 31.37%를 총합으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4남매의 삼성 에버랜드 주식 지분은 62.7%에 육박하게 됩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재용과 이재용 3남매는 삼성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단 64억 원의 돈을 이용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64억이 조금 넘는 종잣돈을 활용해서 종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는 정적적인 군사작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종자기업을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이 출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 삼성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계열사 간의 인수합병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꾼 삼성 에버랜드가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그 이후에 사명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바꾸는 과정들을 2010년대 후반까지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열사 간의, 즉 삼성 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과의 합병 등은 주로 2단계 세습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1단계에서는 일단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그런 출자 구조의 변경을 시도하게 됩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1998년 12월쯤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후에 이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팔게 됩니다. 당시 주당 9,000원이란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1999년에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즈음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내놓게 됩니다. 이때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한 주당 가격이 7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그룹 총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 계열사 주식을 다른 계열사의 헐값에 판다는 언뜻 보기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계열사가 다름 아닌 3세들이 67%의 지분을 확보한 이후인 삼성 에버랜드였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가 헐값에 사들임으로 인해서 삼성 에버랜드는 단숨에 삼성생명 주식을 20% 이상 가지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또 삼성생명이 기타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유지배 구조에서 삼성 에버랜드라는 새로운 종자기업을 삼성생명 위에다가 얹어서 사실상 삼성생명 주식이 아닌 삼성 에버랜드 CB를 통해서 3세 세습을 이루는 가장 밑그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일보가 갖고 있었던 주식은 삼성캐피털과 삼성카드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9년 4월 현재 삼성캐피털과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7.1%, 10%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2001년까지 삼성 다른 계열사들이 에버랜드에 대한 자본금을 더 확충을 하게 되고 삼성카드가 지분을 14%로 늘리고 삼성캐피털은 11.64%까지 늘리게 됩니다. 이후에 삼성캐피털과 삼성카드가 합병함으로 인해서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25.64%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무려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약 7% 정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2005년 당시 금산법,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당시에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고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초기에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을 매각하게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률은 금산법의 부록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하도록 만들었으며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에 보유하고 있는 2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양사 모두 어떤 과징금이나 페널티 없이 이행하는 방안을 담게 됩니다. 즉, 금산법 위반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 것은 향후 매각하되 어떠한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불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입법이 바로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당시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는 삼성그룹의 2단계 세습 과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2단계 세습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